안녕하세요. 네, 바지락 칼국수가 급땡기네요. 지금 점심시간이 이제 네. 다 됐잖아요. 바지락 칼국수집 오늘 대박 나겠는데요. 그러겠네요.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예. 해봐야 할 텐데 오랜만에 이 자리에 모셨어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전화 연결을 잠깐 네. 한때가 있었는데 4월 말이었어요. 그때가 네. 벌써. 예. 4월 말에 5월 장세 전망을 해주시면서 5월에는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말 초반에 조정을 예. 받다가 그래도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예. 양상이거든요. 코스닥 조정 그렇다면은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4월 28일 날 전화 네. 방송을 하면서 5월 날 어린이날 출을 못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코스닥 시장 5월 달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다시 보고 싶은 분은 네이버에 조일겨 치면 손에 잡히는 투자 4월 28일 방송 나오니까요. 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조정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5월 달이든 6월 달이든 지금 한 달, 두 달 동안은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형태의 그런 큰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네. 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코스닥 일간 차트고 변동성입니다. 이 준비한 자료 보시면 보세요. 쭉 가다가 코스닥이 일봉에서 지난 4월달 목요일에 이렇게 떨어졌다, 5월달 또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보면 정말 살벌하죠. 변동성이 조정이. 아주 커요. 네. 근데 요거를 보여. 지금 일봉입니다. 근데 월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월간 차트를 보면 요거 이 꼴이잖아요. 지금 네. 5월 달에. 전혀 여러분들이 두렵지가 않죠. 근데 일간 차트를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쪽에 월간 차트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스도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가 이렇습니다. 네, 쭉 내려왔어요. 너무 완전히 올라갔던 형태에서 그만큼 너무 막 급하게 빠지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월간 차트 보면 아직까지도 추세가 훼손이 안 됐네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맛있는 칼국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바지락 칼국수 얘기 나왔으니까요. 네. 바지락 칼국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칼국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리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봉이나 분봉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봉상 이렇게 떨어진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와 이게 하락세로 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반면에 네. 이걸 월봉으로 보면 좀 더 큰 차트를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오히려 월봉을 보면 한 번 더 보실까요? 요거 네. 월봉만 보면요 이렇게 4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오히려 이게 좀 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네, 추세선이 또 지켜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봉을 보면 일봉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이거 확 떨어지면 이게 지금 패닉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왜 변동성 장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은요. 일봉, 분봉 보면 변동성에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코스닥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2, 3개월 정도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으로 이 박스권 장세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박스권에서 대표님 박스권인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처럼 올려놓고 이렇게 빼버리고 또 올려놓고 이렇게 빼버리고 올려놓고 이렇게 빼버리면 추세는 무너지지 않는데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봉이나 분봉 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봉, 분봉 봅니까? 특히나 6월 달에 코스닥 거래소 상한가 30% 변하잖아요. 네, 맞아요. 일봉, 분봉 볼 수 있겠습니까? 아예 보지 마세요. 제가 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에도요. 잘 가는 주식은 정말 잘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가는 주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변동성이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단 떨어졌다 올라갈 때 잘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무조건 싸게 사는 걸 대비하는 거지 일봉 분봉 보고 떨어졌다 좀 조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결론은 제가 볼 때는 한 5월, 6월 달은 계속 이런 어떤 박스권에서의 변동성 장세가 나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급을 우리가 또 봐야 할 텐데 네. 수급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사실 아주 좋지는 또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방금 똑같은 얘기에서 아주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봉과 분봉을 보면 네. 불봉을 보듯이 5월 한 달만 보면 그래요. 근데 또 볼까요? 한번 봅시다. 예. 시장 수를 보면 2015년도 누적했어요. 제가
평광으로 바꿀게요. 자, 좀 보시기 편하도록. 자, 그러면 아직도 2015년 누적에는요. 외국인들이 7조 9천억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상한 분들, 이상한 마인드를 접근하시는데 이상하지는 않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코스닥이 계속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개인들이 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2천억.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코스닥이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이는 장이 아니거든요.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장이거든요. 그럼 개인들이 사면 떨어지는데 그러면 1월달, 2월달 올라갔던 코스닥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십니까?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확실히 외국인장 맞고 그러면 선물 볼게요. 22,000 계약, 그 다음에 2015년 3월 13일에서 5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롤오버 물량 26,000 계약, 그리고 총 합계가 3,772 계약. 아직은요, 누적에서 보면 매도가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수급에서 보면 5월 누적에 기관이 6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매도에 앞서서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을 만 계약을 이신했다는 거죠. 밑에서 샀던 것. 그러니까 결론을 낼게요. 수급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그 수급을 이루고 있는 메인 핵심에 대한 세력들이 빠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그리고 기관들은 박스권 고점만 오면 주식형 펀드가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빠질 때까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은 수급이 변동성 요인이다라고 거래소를 봐야지 추세가 하락이다라고 보면 안 되죠. 단 이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은 항상 외국인들은 뭘 가지고 변동성이 큽니까? 파생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 동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코스닥의 전체 종목 한 1000종목 있다면 그중에 30종목, 40종목, 50종목 기관들은 한 100종목 내에서 돌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만 사고 있고 실적이 나서 안 좋은 종목 패버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외국인들은 업황을 보고 사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단 정책 관련주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코스닥에 있는,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근본적인 핵심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또 시장을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또 변수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지 네. 궁금한데 일단 뭐 최근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자면 중국에서 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증시와 연관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좋을 거라고. 근데 중국이 지금 6개월 때문에 3번 인하했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중국 증시 왜 좋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죠.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계속 빠지면 그 돈들이 실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주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1%대의 금리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식으로 막 들어오죠. 실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인가 하면 중국은 2분기 GDP 발표되면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 증시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돈을 푸니까. 이 얘기는 우리 증시와 바꿔서 얘기하면 중국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유동성이 언제 꺾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 부분이 언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느냐.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가 따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포커스를 자꾸 맞춰야지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중국 금리 인하 하면 당연히 중국은 중국 증시만 돌아가지 그게 왜 우리나라로 옵니까? 우리나라 경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닥에서 보면 코스닥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투자는요.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을 합니다. 살펴보세요. 네. 한 8개월 동안. 그래서 시장 영향력이 최소예요. 기관 투자자는 분기 실적 위주의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관리를 하죠. 근데 분기가 안 좋으면 실적이 안 좋으면 바로 패거든요.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나 정책 관련 저금리 유동성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문제가 안 가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신용장고 올라가고 추격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월달, 4월달 코스닥 고점 얘기를 하면서 참 4월달에 제가 스마트머니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장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형태에서는 충분히 아래로 크게 한번 떨어뜨려서 받아갈 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죠. 이런 장은요, 그냥 변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으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5월달, 6월달에.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는 절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격 매수 금지하고 매수 가격을 많이 낮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자꾸 화제가 되는 업종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꾸 이 종목 지금 갑니다. 이 업종 좋습니다. 피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분봉, 일봉, 월봉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차트 보세요. 변동성 장세 짧은 차트 보지 마시고. 그리고 엇박자 같은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을 딱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5월달, 6월달은 박스권인데 아래 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박스권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월봉으로 봤을 때는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안심을 하면서 이 추세를 잘 이용을 하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월봉상으로 좀 많이 떨어지면 그렇게 사야 되는지 막 일봉 보고 막 많이 떨어졌다. 네. 일봉 보고 많이 떨어진 거는 월봉상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한가제도 30% 할 때 여러분들 수익 못 냅니다.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